안녕하십니까. 부산국제디자인제 운영위원장 최장락입니다. 2020년 제17회 부산국제디자인제 디자인 청년을 말하다 전시와 함께 청년 콘서트 디자인 세미나 개최를 지난 6월에 진행키로 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부산광역시청 전시실에서 개최키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청 전시실 등이 8월 3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폐쇄되어 전시는 온라인 전시를 대체하고 세미나 행사는 부득이 연말로 연기하였습니다. 전시 작품 중 국내 작가 60여 명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정부청 전시실에서, 청년 학생 체험전은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이동 전시를 하였습니다. 12월이 와도 계절적인 영향과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 청년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청년 포럼을 토론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동대문 문화재단 구본호 대표이사와 부산경상대학교 김종대 교수의 발제 자료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발제를 합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부산의 미래 가치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17회 부산국제디자인제 디자인 청년을 말하다 전시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청년 콘서트 디자인 세미나에서 부산의 청년들은 안전한가?를 발제하게 된 부산경상대학교 문화콘텐츠 산업학부장 김종대 교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한 부산의 청년들은 안전한가?에 대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의 청년들은 안전한가? 코로나19의 지구촌 대유행은 일상의 모든 생활 양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인간의 모든 대면 활동이 제약받고 단절되면서 비대면과 온라인 활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촌 모든 사회 구조와 인간의 활동은 멘탈이 붕괴되는 멘붕의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재택근무, 화상회의, 화상교육 등 언택트와 온라인이 합쳐진 온택트 시대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교육, 정치, 문화 등 사회현상 전 분야에 걸쳐 지구촌의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일상은 정상에서 크게 벗어난 혼란과 혼돈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될수록 지구촌과 우리의 삶은 더욱더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 과연 우리 사회의 생산 인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2030 세대 청년들은 잘 극복하고 있는지, 특히 부산의 청년들은 안전한지에 대한 다면적으로 진단하고 그 방향성을 2020년 제17회 부산국제디자인제 디자인 청년을 말하다 전시회 주제를 통해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 제17회 부산국제디자인제 주제는 디자인 청년을 말하다입니다. 여기에서 청년의 개념을 찾아보니 한문으로는 푸를 청, 해년으로 푸른 시절을 의미하고, 사전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또는 20대 정도의 나이대에 속하는 여성과 남성을 아우르는 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푸름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들은 흔히 청춘 세대라고 합니다. 영어권 나라에서는 청년을 youth, young people, young men으로 불리어집니다. 다음으로 청년을 청춘과 봄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년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청춘이라고 부릅니다. 푸를 청, 봄춘으로 청년은 푸른 봄과 같다는 의미죠. 청춘은 계절로 보면 땅속에서 만물이 소생하는 생기발랄한 봄에 해당하고, 사람의 일상에서 원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로 인생에서 젊은 시절을 의미합니다. 아래 사진 속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ITX 열차의 이름도 청춘입니다. 그 의미는 젊음의 열차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고대 중국의 오행 사상에서 보면 봄은 오방색상에서 청색에 해당되고 청춘이라는 계절의 별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춘은 젊음을 상징합니다. 청년, 청춘, 젊음을 소재로 한 문학, 음악, 영화 등에서 제목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젊음을 소재로 한 소설과 만화 등은 청춘 소설과 청춘 만화 등으로 불렀습니다. 제9회 사계절 문학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송현 작가의 내 청춘 시속 370km, 2006년 개봉한 이한 감독의 영화 청춘 만화 등도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춘을 주제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 계몽지인 청춘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춘은 1914년 10월 6당 최남선 선생이 창간하여 우리나라 민중계몽과 근대화를 목표로 신문관에서 창간한 최초의 종합 월간 계몽 잡지입니다. 아쉽게도 이 계몽 잡지는 1918년 8월 통권 15호로 폐간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고희동이 그린 계몽 잡지 청춘의 창간호 표지화로 용맹스러운 호랑이 머리를 쓰다듬는 건장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조선 청년의 기상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청년을 보고 너희 나이 때에는 돌도 씹어 삼켜 소화시킬 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표지화에서도 보듯이 청년이 가진 젊음과 혈기 그리고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불안한 미래와 외로운 청춘을 보내고 있는 이 시대 젊은이들을 위해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총 42편의 격려 메시지를 모아 집필한 책으로 책 표지에 보면 이 시대의 젊은 청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잘 이야기하고 있다.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이다. 이 6문장에서 청년의 고충과 불투명한 미래를 고스란히 표현하는 듯 합니다. 다음은 청년의 위치는 과연 어디쯤에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은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총 8단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까지입니다. 크게는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총 5단계로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청년기는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생에서 죽음까지의 인생 곡선에서 가장 최고점에 도달한 혈기왕성한 시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한 청년의 기준을 살펴보면 청년은 성년이라고도 하며 앞에서 언급한 인간의 성장 발달 단계 중 3번째 과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 15세에서 29세까지의 남녀 모두, 청소년법에서는 9세에서 24세에 포함되는 모든 남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정당에서는 19세에서 45세의 당원을 청년당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출범한 청년위원회에서는 20세에서 39세까지의 남녀 모두를 정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유엔이 정한 청년의 기준을 살펴보면 청년의 나이는 18세에서 65세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5단계를 구분해 보면 1단계는 미성년자로 0세에서 17세까지, 2단계 청년은 18세에서 65세까지, 3단계 중년은 66세에서 79세까지, 4단계 노년은 80세에서 99세까지, 5단계 장수노인 100세 이상입니다. 유엔에서 정한 나이의 산출 방법은 현재 나이 곱하기 0.7이며 이렇게 해서 나온 나이가 5단계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자신의 유엔 연령대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교육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한 정년의 나이가 65세인데 65세 곱하기 0.7, 45.5세로
현실에서는 청년의 표준 나이가 되고 유엔의 나이로 보면 2단계 18세 내지 65세에 포함되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인간의 수명과 신체 활동 능력이 좋아짐으로 인해 청년의 나이가 점점 더 젊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춘을 표현하는 또 다른 이름 28청춘. 여러분은 이 28청춘이란 사자성어가 생소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28청춘의 속뜻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곱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8은 16으로 28청춘은 16세를 지칭합니다. 그 유래를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대목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판소리 춘향전에서 성춘향과 이몽룡이 사랑을 나눈 나이가 28청춘 16세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청춘의 또 다른 이름 28청춘은 16세 전후의 젊은 나이 또는 그 나이의 사람으로 꽃다운 청춘 또는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17회 부산국제디자인제 디자인 청년을 말하다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젊음을 상징하는 파란색 바탕에 상처가 났을 때 붙이는 밴드를 이용하여 청춘이란 글자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청춘의 다른 표현의 28청춘과 유엔의 청년 나이를 숫자와 문자로 조합하여 청년이 말하듯이 말풍선 형태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세 번째 작품은 앞에서도 설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계몽 잡지 청춘의 표지화를 현대적으로 그래픽화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나이를 지칭하는 별칭이 참 많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청춘의 또 다른 이름인 28청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28청춘은 16세의 젊은 나이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28청춘을 지칭하는 별칭은 다음 중 어느 것일까? 1번 박년, 2번 과년, 3번 묘령, 4번 약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 과년입니다. 1번 박년은 20살 전후인 여성의 나이, 2번 과년은 혼기에 이른 16세 여자의 나이, 3번 묘령은 20 안팎의 여자 나이, 4번 약관은 20살 된 남성 나이를 말합니다. 문장 속에서 그 예문을 찾아보면 저는 박년 20세 꽃다운 나이입니다. 저에게는 관연한 딸이 있습니다. 묘령의 아기씨가 최참판 집에서 걸어 나왔다. 조선시대 이야기 속에 약관의 나이로 장원급제했다. 라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기는 고등학교 졸업 전후를 시작으로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시기로 성인 초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첫 번째, 신체 발달에서 신체적 성숙은 거의 완성되어 균형이 잡히고 신체 기능은 최고조에 도달한 상태이고 두 번째, 인지 발달에서는 형식적 조작 사고가 중심이 되어 추상적 사고, 판단,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 생애 전반에 걸쳐 발달하고 세 번째, 사회 발달에서 이 시기의 주요 과업을 진로, 직업, 결혼 준비 등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청년의 발달 과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인 에릭 에리스는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형성, 감정이입, 자기통제, 수용 능력을 발달 과업으로 삼고 있으며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하비거스트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 자녀 양육, 시민의 의무이행,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사회적 집단 형성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
데니얼 레빈스는 성장을 지원하는 선배 또는 지도자를 만나야 함, 직업 선택, 경력 발전, 친밀한 관계 형성을 발달 가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2030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청년기 삶의 과업 중요도 비중을 살펴보면 오른쪽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정리해보면 첫째, 청년기는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준비하고 선택하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시기. 두 번째,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간관계를 친밀하게 잘 형성하여 삶 자체를 윤택하게 만드는 시기. 셋째, 좋은 배우자를 만나 사랑이 실현되어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키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데는 지금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바몬이 2016년 1144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68.7%의 대학생들은 나는 아직 어른이 아니다 라고 답하였으며 49.5%의 대학생들은 아직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보호하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청년의 독립이 어려운 이유를 2018년 6월 덕성여대 학부의 최한나 씨가 기고한 누가 나를 엄마 주머니에서 꺼내줄까? 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 비해 둔화된 경제 성장과 취업난. 둘째, 자립성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 정책. 셋째, 자녀 보호를 마디하는 가족 문화. 넷째, 청년 세대의 독립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에서 2030 세대 성인 남녀 11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30 4개의 항목을 선택과 필수에서 정하는 설문조사에서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란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일자리 부족으로 생겨나는 청년 실업의 증가는 고스란히 청년 독립에 영향을 미치고 청년들은 이를 해결하는 최우선 수단으로 의, 식, 주 해결의 기반인 경제적 독립으로서 필수 요건으로 취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독립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 구조와 현상,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해서 월급을 받아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조차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월급으로 경제적 독립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지표로 청년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부의 양극화가 극대화되고, 두 번째,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세 번째, 부동산 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네 번째, 취역의 문턱은 더욱더 높아지고, 이상과 같이 네 가지 사회 문제가 지속되면서 청년 독립은 계속해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뉴스나 매스컴에서 이런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3포 세대는 옛말, 5포, 7포 세대 증가. 그 뜻을 살펴보니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5포 세대는 3포에다 대인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세대. 7포 세대는 5포에다 희망과 꿈을 포기한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자신의 희망과 꿈을 포기하는 7포의 상황까지 오게 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까요? 청년 독립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적인 청년 정책은 바로 앞에 있는 청년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청년이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생각의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언급한 희망과 꿈을 잃어버린 청년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이 죽어버린 그들을 청년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시간의 측면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인이 되겠지요. 노인은 사전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평균 수명에 이르렀거나 그 이상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과정에 있는 사람을 뜻하며 어르신, 늙은이, 고령자, 시니어, 실버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왜 뜬금없이 노인 타령인가? 라고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은 점점 감소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점점 늙어가고 노인은 점점 증가하면서 생산 인력으로 포함되고 있는 인구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생산 인구의 감소와 연결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놓고 볼 때 앞으로의 청년 정책은 푸르디 푸른 청년만을 위한 젊은 정책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한 유엔이 정한 청년의 나이 65세까지 생산적 인력으로서 활동 가능한 고령화 사회의 늙은 청년까지 아우르는 늙은 정책도 함께 포함시켜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다시 젊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에게 답해 보세요. 다음은 우리의 부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부산은 젊은가요? 부산은 늙어가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늙어가는 한국의 대표 도시로서 서울, 대구와 함께 부산도 점점 젊은 혁신 도시에게 성장 주도권을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보도와 각종 보고서에서 발표된 부산의 현실을 보면 제2의 도시 부산은 가장 늙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급속한 노령화로 전국 8대 도시 노령화 지수 중 부산은 100% 초과하여 가장 늙은 도시의 불명예를 받았으며 2030년에는 노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2.79배 전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낮은 출산율로 인해 부산은 늙은 도시, 30대에도 결혼하기 힘든 도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전국 30대 평균 미혼율은 29.2%이고 부산은 30대 미혼율에서 남성 44.3%, 여성 26.5%이며 2019년 부산 지역 합계 출산율은 0.83명까지 추락,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2070년 부산의 인구는 현재 334만 명에서 42.2%가 줄어든 193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셋째, 부산은 주력 산업의 부재로 세계의 흐름에도 크게 뒤처지고 있으며 제2의 도시라는 위상도 인천의 내줄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성호하는 핀테크, 관광, 마이스 산업 육성과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전통적인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년 인구 급감 등으로 청년 인구의 유입보다 유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부산에서 살고 싶지만 먹고 살 게 없다 라고 청년들은 목소리를 내면서 부산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졸업하면 다시 수도권, 울산, 경남 등지로 떠난다고 합니다. 유입된 청년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먹는 신산업 분야의 다양한 기업 유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러 통계 지표와 현안들을 살펴보면 부산은 더 이상 젊은 도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부산 청년은 안전한가요? 제2의 도시 부산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라는 신문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내용인즉 부산의 일구 절벽으로부터 조만간 타 도시에게 그 자리를 내줄 전망에 대한 시민들의 푸념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부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게 넉넉합니까? 아니면 미래 비전이 있습니까? 인구는 해마다 줄어들고 청년들은 자꾸 떠나고. 그렇습니다. 부산의 현 주소는 첫 번째, 부산 인구 급감과 젊은 층의 부산 유출입니다. 2019년 9월 기준 340만 명에서 339만여 명으로 부산 인구가 줄었고 1995년 388만 명에서 25년 사이 50만 명이 줄었습니다. 5년간 부산을 빠져나간 인구는 11만 명, 국정감사 자료 1년 평균 2만 2천 명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인구는 5만 3,800명이 부산을 떠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심각한 청년 실업률로 희망 없는 깜깜한 부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서 보면 2020년 3분기 부산 지역 청년 실업률은 10.6%로 2019년 3분기보다 2.7%나 증가하였고 2018년 부산의 소상공인 수는 23만 2천여 개, 중소기업은 27만 1천여 개로 발표되었습니다. 오른쪽 통계청 자료 도표를 보면 부산의 생산인구인 15세에서 39세 인구 추이입니다. 2008년 1월 137만 2,496명에서 2020년 10월 99만 7,944명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양질의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은 부산의 청년을 점점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7회 부산국제 디자인제 디자인 청년을 말하다 전 연계 프로그램인 청년 콘서트 디자인 세미나에서 발제한 부산의 청년들은 안전한가를 통해 첫 번째, 부산은 젊은가, 두 번째, 부산 청년은 안전한가, 세 번째, 젊은 도시 부산과 부산 청년을 살리는 청년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젊어지는 부산, 안전한 부산 청년을 위한 다양하고 실천적 방안의 청년 정책 아이디어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